손흥민은 라인을 끌어올린 맨시티 공격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려 역동적 공격을 할 수 없었다.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손흥민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손흥민이 뛰는 것을 보면 그냥 언빌리버블합니다. 그는 공격수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이 4일 새벽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3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런 엄청난 난타전의 중심에 바로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1골 1도움 1개의 자책골을 기록하며 펩시티킬러의 면모를 보여주며 맹활약했습니다. 핵심 주전이 부상으로 거의 빠진 토트넘이 캡틴 손흥민의 활약으로 프리미어리그 최강 맨시티의 적진에서 비겼다는 것은 단순한 승점 1점 추가 이상의 큰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날 원정 무승부로 토트넘은 엄청난 자신감을 회복하고 연패 탈출을 이끌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경기 후 패스맵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지만 홀로 그라운드 전체를 뛰면서 기회를 만들고 골까지 넣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날 선제골을 기록한 지 불과 3분 만에 자책골을 넣으며 천국과 지옥으로 갔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투혼을 이끌어냈습니다. 손흥민은 1대2, 2대3의 불리한 점수를 경기 종료 직전 3대3으로 만드는 실질적 리더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토트넘이 넣은 3골에 모두 관여했는데 전반 6분 넣은 골은 역시 손흥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원더골이었습니다. 전반 6분 대안 클루셉스키의 30m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폭풍 같은 드리블로 맨시티 페널티 박스를 파괴하며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클루셉스키의 대각선 롱패스는 쉽게 트래핑할 수 있는 볼이 아니었으나 손흥민은 머리로 볼을 컨트롤한 뒤 따라붙는 맨시티의 제레미 도쿠를 힘과 체력, 테크닉으로 앞서며 30m를 치고 들어가 기어코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항상 손흥민의 역습에 당하던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에도 손흥민이 치고 박스 안쪽으로 달리니까 또 골이구나 라고 체념한 듯 라인 바깥쪽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국내 팬이 이 장면을 보고 진짜 펩이랑 클럽은 소니가 치고 달릴 때 표정 다 나오더라. 또 너냐?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프리미어리그 현지 방송에서 이날 가장 주목받은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 로웬, 오원 하그리브스, 글렌 호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손흥민의 첫 번째 골에 대해서 주목해 말하며 놀라운 점을 찾아냈습니다. Yeah, it's a really good break, you know. They've defended the ball well. Hill done very well to get the ball out. Kulusevski plays one in behind and Doku ends up in the left-back position and not knowing where he is geography on the pitch, and Son just nodded it. Here we just analysed Gillett. Look, he's read the situation. He had 3 to pick up on the edge of the box. Shrivels on it, plays a lovely ball, first time ball. Look at them break. They're breaking a gut to get forward, Spurs players. Look, that's what they've worked at. Defend, but we break quickly. In the end, Son goes for goal. He had a little glance. Could he play out across? But at the end, I think the keeper would be disappointed as well. Yeah, I think so about the goalkeeper. Kyle Walker, you see, he actually lets him shoot, doesn't he? Yeah. He could come across, but then he'd leave his man. So he thinks, you know what, that angle is probably tight enough. I'm going to back my goalkeeper here. And he did do that. Goalkeeper let him down, so I thought he should have saved it as well. 특히 이번 손흥민의 골 장면에서 나온 손흥민과 제레미 도쿠의 대결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도쿠의 토트넘전 활약에 대해 손흥민의 득점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쿠를 향해 드리블과 패스로 골에 기여하는 것이 나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올 시즌 맨시티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른 도쿠는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손흥민에게 완전히 농락당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도쿠는 173cm의 작은 키를 가지고 있지만 가공할 만한 스피드와 순간 가속도로 돌파하는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은바페조차도 제레미 도쿠처럼 빠른 선수는 처음 봤어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날 183cm의 손흥민에게 신장에서 밀려 헤더로 공을 따내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이후 공을 가지고 달리는 손흥민을 도쿠의 스피드로 따라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도쿠보다 더 빨리 달리며 완벽하게 제치고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도쿠는 경기 초반 손흥민과의 볼 경합 상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아무런 공격 포인트 없이 토트넘전을 마쳤습니다. 한때 티에리 앙리는 도쿠와 1대1로 붙으면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말했는데 이날 도쿠는 경기를 끝나고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신이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 시작 불과 6분 만에 나온 도쿠와의 경합에서 이겨 골을 넣은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기선제압하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1대2로 뒤지던 후반 24분 지오바니 로셀소의 골을 어시스트한 장면도 손흥민의 폭넓은 경기 시야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에서 로셀소에게 패스한 뒤 수비수를 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로셀소의 슛 각도를 만들어 2대2 동점골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위협적인 움직임에 엄청난 골 결정력을 가진 손흥민에게 맨시티 수비수들이 집중되자 손흥민은 이를 이용해 다른 동료들에게 좋은 기회를 준 것입니다. 또한 전반 41분경 손흥민은 마치 과거 케인과 같이 오른쪽 전방의 클루셉스키에게 원터치 롱패스를 길게 찔러주었습니다. 중앙으로 뛰어드는 힐이 이를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후반 10분경에는 손흥민의 놀라운 개인기도 보였습니다. 역습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맨시티 수비수 서너 명이 있는 곳에서 드래그 백을 하면서 브레넌 존슨에게 주었고 이는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손흥민이 하는 역할을 보고 과거 토트넘 전성기 데스크라 불리는 선수들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뛰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아스톤 빌라전 손흥민이 오프사이드만 3번을 하자 경기 후 기자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손흥민을 조금 고쳐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침투 타이밍은 완벽했고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볼을 일찍 줬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여기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케인과는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라며 동료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패스가 1000분의 1초만 빨랐다면 완벽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손흥민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마무리하고 있고 여전히 골을 넣고 있다. 그것은 경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의 가치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경기 중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극도로 분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반 27분 맨시티의 실수를 힐이 가로채 박스 쪽으로 달려가는 손흥민에게 공간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바로 패스하면 슛 타이밍이 생기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힐은 머뭇거리더니 수비수들이 다 달라붙은 후에 패스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이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찬스가 날아가자 손흥민은 힐에게 다가가 패스 타이밍에 대해 지적했고 정신 차리라는 액션까지 보여줬습니다. 힐은 이날 공을 잡으면 지나치게 끌고 부정확한 패스를 연발했습니다. 특히 카이로코와의 속도, 경합 싸움에서 번번이 밀렸는데 무엇보다 계속 밀리자 멘탈이 나간 듯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은 힐에게 호통치면서 멘탈을 잡아주려 했지만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힐을 빼고 호이베르를 투입시켰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결정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하프타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책임지겠다. 그들을 내보내는 사람은 바로 나다.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축구에 대해 좀 더 확신을 보여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퍼거슨 감독의 헤어 드라이기 같은 호통은 아니었지만 냉정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발언으로 선수들을 재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에서는 주장 손흥민이 선수들의 멘탈을 강하게 무장시켰습니다. 이날 맹활약한 페드로 포로는 손흥민이 얼마나 팀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포로는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은 한 단계 더 성장했고 라커룸 안팎에서 그가 책임을 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보통 아마도 손흥민이 항상 뒤에 있기에 그를 과소평가하는데 그는 정말로 뛰어난 선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맨시티 원정 극적인 무승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진정한 축구 철학과 용기가 주장 손흥민의 원맨쇼와 함께 빛을 발했다고 했습니다. 경기 전 아스날 전설 폴머스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토트넘이 평소 해오던 방식으로 맨시티를 상대할 수는 없다. 위대한 감독은 상황을 변화시킨다며 수년 전 아르센 벵거 감독의 아스날도 올드 트래포드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가 2대8로 진 경기를 기억한다. 현명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무모하게 공격 축구를 하다가 아스날처럼 2대8로 지지 말고 라인을 내리라는 경고성 충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앞선 3경기에서 주전 이탈 속에서도 자신의 축구 철학인 공격 축구를 굽히지 않았고 이번 맨시티 원정에서도 라인을 내리지 않는 놀라운 전술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폴머슨의 말이 틀렸음을 입증했고 진정 위대한 감독으로 가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다른 감독들이 원정에서 수비 중심 전술을 쓰며 손흥민에게 공격보다 수비를 맡겼던 것과 달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요구했고 비록 수비 실수 때문에 토트넘이 3골을 먹었지만 적진에서 3골을 넣는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은 최고의 수비가 공격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이날 경기 후 스퍼스 익스프레스는 승점 1점, 무승부의 가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1지망 센터백 2명, 1지망 미드필더 2명, 선호하는 벤치 옵션 몇 명이 빠진 채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올라 3골을 넣으며 승점을 따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스퍼스 더 이상 뒤에 있을 수는 없다. 이날 승리와 같은 무승부로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이번 시즌 우승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해설은 경기 중 손흥민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날 손흥민이 골을 넣는 최고의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이다. 맨시티를 상대로 또 득점하는 손흥민이다. 이제 맨시티를 상대로 8골을 기록했다. 그렇게 많은 상황은 만들지 않았지만 엄청난 효율을 보여줬다.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도쿠는 손흥민을 막지 못했다. 처음에 손흥민은 패스를 줄 사람을 찾았지만 결국 혼자 해결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